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단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윗꼬리도 안 달렸어요. 윗꼬리도 안 달렸고 눌림목 구간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오늘 눌림목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눌림목이 거의 아예 안 나온 상태예요. 그죠? 그것도 강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이 구간을 보고 오늘 자리 사실상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싸게 받아내는 것이 아닌 현 구간에서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그냥 날리겠다라고 보여줍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물량을 싸게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 구간에서. 그냥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 우리가 분봉으로만 봤을 때도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현재 구간에서 초반에 우리가 이 매물대 말씀드렸죠. 63,000원대. 이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주가가 눌리는 걸 이용해서 싸게 저가로 물량을 모은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 밀리긴 밀렸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방어가 됐어요. 주가 어떻게 됐다? 방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싸게 받는 것이 아닌 뭐하고 있어요? 62,000원대에서 비싸게 물량을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살아있다라는 거고 현 구간에서 주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이 받아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투심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오늘 차트로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이 위쪽 구간 우리가 5분봉으로 봤을 때 이 위쪽 구간에 있는 매물대, 이 매물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은 현재 구간에서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안 쏴주는 거겠죠. 안 쏴주는 거. 근데 오늘 구간 이 주포들이 방치하고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치하게 되면 원래 주가가 이렇게 밀리거든요. 눌림목이 나오는데 왜? 매물대니까 눌림목이 나오는데 지금 눌림목이 안 나오고 강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계속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새로운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도 위로 사는 물량들은 없고 받쳐서 최대한 어떻게 밑에 구간 지지선을 구축해 놓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고 월요일 자리에 뭐 한 거예요? 베팅. 월요일 자리에 이 베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물량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자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매도와 신규 진입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왜? 결과적으로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거래가 터지고 보합대를 유지했다라는 건 누군간 던지고 누군간 들어왔다라는 건데 들어온 사람들이 월요일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뭐요? 단기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 터졌으면. 근데 거래가 안 터졌잖아. 거래가 오늘 아예 안 터졌어. 어제 거래량이 뭐요?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제 매물을 맞은 구간에서의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가 안 터진다. 이건 뭐예요? 주가가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냥 이 자리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구간이 어떤 자리냐면 월요일에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탈 후 반등이 나오는 건 장대 양봉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 횡보를 하고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오늘 자리 확실하게 현재 구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통해서 이거 바로 날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치고 주가를 이탈시키고 올린 패턴 이 이후에 횡보 구간 보여지고 올라가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타율이 좋다. 진짜 7, 80% 이상의 타율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쉼이 나오고 바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제가 많이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에 바로 재료라는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오늘 구간 거래가 좀 터졌다라고 하면, 거래가 터지면서 강보합 유지했다 하면 이 매도 물량이 좀 많네. 매도 물량이 많은데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들 좀 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건 급등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을 수 있다. 거래가 터지면. 근데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 뭐요? 던지는 물량만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던지는 물량도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 그러니까 털릴 사람은 다 털렸고, 확실히 투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걸 거래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하락을 맞았던 사람들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겠어요. 팔까 기다릴까, 그죠? 그리고 밑에서 수익을 챙긴 사람들도 현재 구간에서 매도할까 보유할까 고민이 많지만 분명히 보유에 대한 관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저는 판단되는 거래량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월요일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는 그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얘는 양방향을 다 잡아놓고 뭐가 나왔든 다 지 말이 맞다고 하려고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윗구간에서도 마찬가지 64,000원의 비중 조절을 해놔야 된다. 왜? 이 지지선 하단 부분을 깨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물을 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솔직하게 51,000원까지 밀릴진 몰랐어요. 많이 밀려봤자 55,000원, 56,000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더 밀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하락에서 51,600원의 물타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51,600원의 이 부분도 어떻게 됐다? 요렇게 물타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요 당시에 보이죠? 시간 10시 45분. 이 당시에 두산에너 51,600원에 추가했고 평단가 56,000원 맞춰놨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할 거고, 일단은 6만원 구간 반등 나올 때 대응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틀 만에 25%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밑에 구간 여기를 깨면서 내려오면 우리가 또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구간부터 얼마? 위로 20% 25% 기술적 반등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술적 반등까지 나왔고, 오늘 구간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버티기가 나왔다. 자, 버티기가 나왔던 건 뭐죠? 결과적으로 댕댕댕의 일부다. 댕댕댕. 고가권에서 매물대에서 댕댕댕 거리는 거의 일부예요. 근데 요게 조금 더 길게 확인이 되면 확률이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옆으로 매물대 구간에서 위쪽에 던지는 매물, 차익 실현 매물, 매물대에서 옆으로 기어주는 기간이 길수록 상승 확률이 우리가 60%라고 하면 옆으로 하루하루 길수록 4에서 5%씩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고가권 매물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고가권 매물대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옆으로 기어주는 기간이 길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상승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이건 바닥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던지는 물량, 그리고 밑에 구간에서 뭐? 받는 물량. 그죠? 매도와 매수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밑에서 수익 중인 사람들이 매도, 위에 물려있는 사람이 매도, 매도의 힘이 1, 그다음 현재 구간 매수의 힘이 1인 구간이다. 이 자리는. 그럼 주가가 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렸다 가야 되잖아. 근데 주가가 어떻게 안 눌리고 옆으로 긴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댕댕댕 물량을 받아주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 60%, 65%, 70%, 75%, 80%, 85% 급등. 이 탄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거에 제가 또 옛날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특수건설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과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는 이 구간에서 요때는 또 살짝 틀린 건데, 정고점을 뚫고 차익 실현 나와야죠. 여기서 수익 본 사람들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주가가 한번 밀렸다 갈 수 있겠죠. 근데 고가권 놀이하면서 지지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댕댕댕 거리다 올라갔다. 우리가 이걸 만약에 주봉으로 본다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이 과거 패턴 우리가 보면은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도 주봉상 댕댕댕이요. 주봉상 한 달 동안 이랬죠. 한 달 동안 요쪽에 있는 매물이 나오고요.
밑에서 수익 받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이건 주봉상 등등등입니다. 주봉상.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뭐예요? 더욱더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은 구간이죠. 고가 놀이를 계속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패턴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조금 더 봐야겠죠. 왜냐하면 일봉상 옆으로 돌려주는 구간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월요일 당장 재료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월요일 이 재료에 반응을 안 한다라고 해도 주가가 옆으로 기어준다고만 하면 뭐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분할로 접근 가능합니다. 분할 접근 가능하고요. 우리가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어떻게 또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눌림이 나와봤자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 58,000원 구간 강력한 지지선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확인하더라도 요 박스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요 급락할 때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결과 잘 대응을 했죠. 그래서 요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보자고요. 우리가 하락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이유 잠깐 봅시다. 자, 8월 20일 오전 9시에 찍었던 영상인데 욕을 좀 많이 먹었었죠. 여기 내려가는 구간에서 팔지 말고 버티고 추가하면서 준비해라.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욕을 좀 먹었었어요. 요거 한 1분이면 되거든요. 잠깐 보세요. 우리가 전력에 대한 문제, 원전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두산은 그런 원전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과는 또 다르다. 그래서 크게 영향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잠깐 보겠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전력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분명히 투매에 대한 물량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개인들의 매도세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ETF에 대한 단기적인 악순환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겠지만 하락은 반드시 잡힌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해도 반등 나오면 밑에 구간 잡히면 여기서 20% 30% 반등은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진짜로 최악 구간에서 어제 구간 예를 들어서 NXT 구간에서 빠졌던 부분 이거 얼마예요? 여기 51,500원 터치한다고 하죠? 여기서 적어도 얼마? 20%에서 25% 61선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주는 확실히 어떻게 빠져요? 대형주는 이렇게 빠져요. 빠져도 항상 이러한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올라왔을 때 대응을 하셔라. 정말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것도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바라라고. 우리가 댓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죠? 젊은 사람 양심 없다. 기밀 계약 누설된 게 잘못이 아니라 노예 계약이다. 그죠?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저께 팔아라고 권하는 게 맞다. 그쵸? 요렇게. 제가 웃긴 게 이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뭐냐면 사실 설명을 해주셔야지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 막연한 기대 심리에 버텨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다. 제가 그냥 빠졌으니까 반등하겠지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기술적 반등을 포함해서 어떤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에 대한 쇼티지가 잡히지 않는다. 이 한수원을 제외하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기자재에 대한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다.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두산뿐만 아니라 원전주는 빨리 버리는 게 좋다. 그렇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남한테 있잖아요. 남한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밑에 구간에서 무조건 물 타세요. 지금 물 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저는 물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가격에 물을 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탄 계좌를 보여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현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SMR에 대한 부분과 원전에 대한 부분은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AI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이슈가 계속될 겁니다. 상사는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려갔을 때 기다렸다가 올라갔을 때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죠. 제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도하라고 하면 저 어떨까요? 욕 많이 먹을걸요? 야, 이 새끼 매국노네? 이걸 매도하라고 하네? 공매도와 한통속이냐? 이런 소리 또 들어요. 그래도 저는 매도 타이밍에 나온 매도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정확한 진단을 듣고 정확한 브리핑을 듣고 싶다. 사람들의 입에 발림만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브리핑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똑같이 글을 써서 옮겨서 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텔레그램 방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좋아요와 개수 보이세요, 여러분들? 거의 800개의 좋아요, 그죠? 버튼이 눌리잖아요. 그만큼 정말 제가 분석에 대해서 철저하고 정말 잘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텔레그램 방 파서 붙여넣기 한 사람 너무 많아서 뭐 한다? 따로 뭐 할 예정? 걸러서 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저는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두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뭐요? 결과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다. 카카오가 네이버가 있다. 이런 관점이 여러분 궁금하잖아. 똑같은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이제 이걸로 올라가는 회사인데 뭐가 좋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차트는 카카오가 더 좋아요. 지금 구간. 근데 회사 밸류는 저는 네이버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카카오는 물적 분할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카카오가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수급들이 카카오에서 이 계열사로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상승 탄력 계속 받을 때.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을 받아도 이 회사들이 다 네이버 안쪽의 계열사로 다 자리가 잡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밸류를 네이버만 받는다. 그래서 둘 다 같이 만약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왔을 땐 네이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두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8월 20일 급락할 때도 언제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급락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오전에도 주가 많이 하락할 때 뭐라 그래요? 자, 24년도 25,000원, 15,000원 하락할 때도 잘 생각해봐라. 빠질 이유가 없는 구간에서 투매 물량이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앞 구간 잡아먹고 주가가 올라갔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주가 급락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항상 위기에서 투매하고 주가가 올라갔었는지 빠졌는지 생각을 하고 항상 팔면 올라가고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빠지는 이러한 구간들. 그리고 에코프로 때는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어도 사람들은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원전은 분위기가 완전히 이때 당시 하락할 때 아니었단 말이야. 진짜 끝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였어. 그래서 단기적인 투매에 휘둘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뷰를 원하신다면, 정확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히 뭐예요? 여러분들 계절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댓글에 대한 부분만 보셔도 알아요. 이 댓글이 뭐 180개 그리고 370개 댓글 달리는데 이 댓글들이 조작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댓글들이 조작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영상 보면서 진심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한테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 추천에 대한 부분들 사실상 그렇게 권하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런 관점 좋아 보인다, 이 종목 이래서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 속에서 찝어드리는 종목들의 승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고, 관점이 안 맞으면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투자해야 된다,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자, 몇 번이죠?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당연히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설명창 링크 통해서 두산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두산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원전에 대해서 10만원, 20만원 간다라는 여론들이 계속 생기면서 정말 10만원 돌파할 수도 있고 20만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상승이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당겨온 상승인가? 아니면 지금 가치에 대한 상승인가라고 하면 미래 밸류에이션을 당겨온 상승이겠죠. 미래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미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반영 받는 부분을 뱉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우주항공 관련돼서 스페이스 X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주가 장대 양봉 나오면서 VI 떴다가 내려갔는데 요 종목 놓치지 마시고 이 스페이스 X 관련주까지 히든 종목으로 받아 가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뭐냐면요. 자, 스페이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